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국가공무원법 세 번째 내용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공무원법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미 지난주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을 했고요. 우리가 오늘 진행해야 되는 건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보장, 그다음 징계, 벌칙 이런 건데 여기 파트에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복무 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상의 13대 의무, 공직윤리 들어가면 항상 얘기하는 13대 의무 있죠? 그게 이 지금 보시는 7장의 내용의 메인이어서 요거 좀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그냥 13대 의무를 암기하시는 거 말고 이 13대 의무의 조문들을 보면 예외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식의 단서들을 붙여서. 그래서 이것까지 최근에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5조 선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선서의 의무는 요거예요. 공무원이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취임 전에 선서를 하는 게 맞지만 취임 후에 선서를 할 수 있다라는 단서.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서 정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서 없고요. 복종의 의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복종도요, 아시겠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정리가 좀 되어야 하거든요. 58조. 직장 이탈 금지입니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공무원을 구속해서 수사하려면 이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만약에 공무원을 구속하려고 한다.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되고 다만 현행범이라고 한다면 통보하지 않고도 공무원을 구속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사실 이거를 얘만 딱 보면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에 연결되는 내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직장이탈 금지에 요 내용까지 있다는 걸 보시려면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9조 친절 공정의 의무 나와 있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요. 그다음 종교 중립의 의무 나와 있지.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 수행을 해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소속 상관이 이런 것들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했다. 이걸 따르지 않는다. 이것도 종교 중립의 의무에 해당하죠. 자, 비밀 엄수의 의무, 퇴직 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해야 하고,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요 이항이 최근에 출제가 되었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해도 안 되고 증여를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서로 간에 뭔가 물건을 줘서 선물 같은 것들을 줘서 그걸로 부패하면 안 된다. 잘 봐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청렴의 의무에 요 내용도 들어가 있죠.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를 받는다.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나 징여를 받으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건 지방공무원법에도 딱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가리지 않고 둘 다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요.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를 겸할 수 없으니 허가를 받아서만 직무를 겸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게 영리 목적의 업무의 한계인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치운동 금지예요. 정치운동은 지금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집단행위 금지입니다. 하지만 여기 단서 있죠? 원래 집단행위가 금지가 된다면 공무원 노조를 만들 수가 없죠. 하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집단행위를 할 수 있고 이게 공무원 노조법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무원의 지금 보시는 복무, 국가공무원법상의 13대 의무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조문은 제가 좀 상세하게 1항, 2항 다 따져가면서 읽어봐 달라고 여러분 당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신문보장.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이 되죠. 그래서 그 신분보장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입업, 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지 않는 사유에 따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휴직이나 강임이나 면직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 조항 보이세요? 1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급이에요. 가등급. 가장 높은 직위에
당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이니까 그들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 신분보장이 모든 공무원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뭐가 나왔냐면 직권 면직. 이게 신분보장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직권 면직의 사유.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강제 퇴직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직권 면직의 사유잖아요. 그래서 직권면직의 사유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고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아시겠지만 퇴직이나 과원됐을 때에도 직권면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능력이 없을 때에도 직권명직이 가능하다.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릴 수 있다는 거, 공무원도. 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퇴직이나 과원으로 잘렸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신분 보장이 안 된다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근데 이런 게 아니라면 보통은 정년 보장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면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면직시킬 때 이 지금 보시는 1항 제5호에 따라서 면직시킬 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들이 쭉 있고 징계위원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쭉 있기 때문에 결국 직권면직에 대한 내용들도 징계위원회나 혹은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혹은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휴직 아시겠지만 휴직은 권고도 가능하지만요. 강제로 휴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게 강제 휴직의 조건들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직위 해제. 직위 해제는 직위만 해제합니다.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직위 해제의 사유가 된다는 거. 사실 한번 읽어보시면 양이 많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직위 해제의 사유고 이런 것들이 강제 휴직의 조건이고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네. 정말 국가공무원법, 지금 우리가 같이 읽는 모든 법들은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실 만한 그러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다 직위 해제의 사유들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직위 해제된 자에게 대기를 명할 수 있고 이때에 대기 명령을 받은 애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육훈련이나 특별한 연구 과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 9장에서는 공무원의 권익 보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거 설명하면서 고충 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0장은 징계. 그래서 징계에 관련된 얘기들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종류를 이렇게 6가지로 보고 있고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죠. 공무원의 징계 처분 등을 의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는 정해져 있는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들 나와 있고 감사원과 조사 등의 관계 만약에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까지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가공무원법 내용입니다. 뒤에 벌칙이나 보칙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어서 뺐고요. 제가 징계에 대한 내용들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징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갈게요. 1번. 우리나라 공무원 복무와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아까 청렴의 의무 기억하시죠? 소속 장관에게 증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중징계의 일종인 파면 5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입니다. 그리고 연금 급여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3번.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면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는 틀렸어요. 어떠한 경우가 아니라 본래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되지만 기타 사회 상규에 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거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요건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부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에 직무 종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일은 계속하죠. 제가 경징계의 특징이 외부에서 봤을 때 징계의 티가 안 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의 3분의 1 삭감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틀린 선지.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지금 옳은 선지를 골라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24년 소방관부에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 국가공무원법상에는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가 있고요. 청렴의 의무가 있고요. 정치운동 금지의 의무가 있고요.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일단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건 공직자윤리법이고요. 그 공직자윤리법만으로 잘 안 되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제가 취지에 대한 설명 많이 드렸던 거 아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국가공무원법 저희 세 번째 시간 마무리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진짜 중요하고요. 우리 사장의 대부분 내용들이 국가공무원법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문제에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나누어서 회독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불감이 아니죠. 불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난주까지는 좀 힘들었던 마음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법령도 읽으시고 오늘 수업도 잘 마무리하시고 공부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거니까 오늘 하루 귀하게 잘 쓰세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